전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 보시면 가스 계량기, 전기 계량기와는 최소 몇 센치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말입니다. 그죠? 가스 계량기, 그죠? 가스 계량기. 이 가스 계량기하고 전기 시설물이 되겠죠. 그죠? 가스 계량기하고 전기 시설물과의 이격 거리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그죠?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무엇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가? 양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패. 그죠? 양패는 우리가 몇 센치가 되는가? 이거는 60cm 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가스 계량기하고 전기 계량기하고 전기 개폐기. 그렇죠? 전기 계량기하고 전기 계량기. 이거는 전기 개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스 계량기하고 양패는 우리가 60cm 이상의 거리를 우리가 이격시켜 주어야 되겠고, 그죠? 절연 조치하지 않는 전선, 그죠? 절연 조치하지 않는 전선, 절연 조치하지 않는, 절연 조치하지 않은 전선과는 우리가 몇 센치를 이격시켜야 되는가? 15cm, 그죠? 15cm 이상을 우리가 이격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 나머지 있죠, 나머지, 그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우리가 몇 센치? 30cm 이상의 거리를 우리가 이격시키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량기, 그죠? 계량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가스 계량기하고 전기 계량기 이거는 우리가 몇 cm 이상을 이격시켜 줘야 되는가? 60cm 이상을 우리가 이격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액화석유 가스용 강제 용기란, 그죠? 액화석유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내용적 얼마 미만의 용기를 말하는가? 이 강제 용기라고 하면, 그죠? 강철제로 만들어진 용접 용기를 우리가 강제 용기다. 그죠? 강철제로 만들어진 용접 용기를 우리가 강제 용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LPG 내용적이, 그죠? 20리터 이상, 그죠? 내용적 20리터 이상, 그죠? 20리터 이상. 그 다음에 125리터, 그죠? 125리터 미만으로, 그죠? 미만의 강으로 만든 용접 용기, 그죠? 미만의 강으로 만든 용접 용기. 내용적이 20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강으로 만든 용접 용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강제 용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125리터가 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 압축기에서 수로터의 직경이 150mm, 그죠? 로터의 길이가 100mm, 회전수가 350rpm이라고 할 때, 이론적인 토출량은 얼마나 되겠는가? 그죠? 이론적인 토출량을 우리가 Q라고 이야기를 할 때, Q라고 하는 것은 CV, 그죠? 곱하기 T의 3성, 곱하기 T분의 L, 그죠? 곱하기 R. 자, 여기서 R이라고 하면 이 기호는 여러분께서 상관이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 교재에는 N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상관이 없겠다. 자, 그러니까 CV라고 하는 것은 0.476이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죠? 0.476 이렇게 주어져 있고, T라고 하면 우리가 뭡니까? 직경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0.15m, 그죠? 0.15m의 3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T가 0.15, 그죠? 0.15m 분의 L 값이 길이가 하나, 둘, 셋, 0.1, 그죠? 0.1 곱하기 RPM이 우리가 350, 그렇죠? 350 RPM. 이 RPM을 우리가 단위를 적게 되니까 우리가 회, 퍼, 민, 그죠? 레볼루션.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하면 0.37, 그죠? 0.37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3번이 해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문제. 설명하는 가스는 무엇인가? 독성이 강하다. 그죠? 독성이 강하다. 연소시키면 잘 탄다. 그죠? 연소시키면 잘 탄다. 연소시키면 잘 탄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부 다 우리가 연소를 일으키면 잘 타는 그와 같은 물질들이 되겠죠. 각종 금속에 작용한다. 자, 요게 우리가 핵심 용어가 됩니다.
각종 금속에 작용한다. 각종 금속과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가압 냉각에 의해서 액화하기가 쉽다. 그죠? 액화가스에 해당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독성이 강하다. 그죠? 독성이 강하다. 이 독성이 강하다 해서 이 아세틸렌은 제외입니다. 그죠? 독성이 강하다 해서 아세틸렌은 제외. 그렇죠? 그 다음에 연소시키면 잘 탄다. 그죠? 연소시키면 잘 탄다. 요것은 연소시키면 잘 탄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염화수소, HCl을 우리가 제외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각종 금속과 작용한다. 자, 요것은 우리가 각종 금속과 작용을 해서 이 암모니아는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금속과 또 차기온을 형성하는 그와 같은 가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5번 문제. 질소 용도가 아닌 것은 비료에 이용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질산을 제조할 때 사용을 하고 있다. 연료용에 이용이 된다. 연료. 그죠? 질소는 우리가 N2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죠? N2라고 표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보셔야 되겠습니까? 불연성. 그죠? 불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불연성, 타지 않는 가스가 되니까 연료용에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용어가 잘못된 용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폭발 및 인하의 위험물 취급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습기가 없고 양지 바르는 곳에 둔다. 모든 용기는 햇빛이 비추는 곳에 두면 안 됩니다. 양지 바르는 곳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잘못된 문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취급자 외에는 취급하지 않는다.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용기는 난폭하게 취급하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그 다음 37번 문제. 고압 배관용 탄소관 강간 SPPS는 이거는 우리가 압력 배관용 탄소관 강간이죠. 고압이라고 하면 high pressure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7번의 해답은 우리가 몇 번이 되는가 하면 2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저온 장치용 재료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저온 치성에 의한, 그죠? 저온 장치니까 저온에서 우리가 취성을 일으킨다. 취성이라고 하면 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취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온 취성에 의한 충격치가 어떻게 된다? 충격치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충격치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충격에 견디지 못한다. 그죠? 충격에 견디지 못한다. 충격에 견디지 못하니까 깨져버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39번 문제. 연소 방식이 아닌 것은 적화식, 분전식, 세미 분전식, 그죠? 세미 분전식.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전 1차 공기식, 그렇죠? 이거 외에 네 번째로 전 1차 공기식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답은 원지식이다 라고 하는 연소 방식은 우리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터보형 펌프가 아닌 것은 원심 펌프, 그죠? 사류 펌프, 충류 펌프, 플런저 펌프는 터보형이 아니라 왕복동식 펌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왕복동식 펌프에 해당이 되는 것은 플런저 펌프, 피스톤 펌프, 다이아프램 펌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왕복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유체를 이송시키는 그와 같은 펌프에 대한 종류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41번. 펌프의 실제 송출량을 Q, 펌프 내부에서 누설량을 0.6, 임펠러 속을 지나는 유량을 1.6Q라고 할 때 이 펌프의 최적 효율은 얼마나 되겠는가? 자,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것은 뭐다 말입니까? 1.6, 그죠? 1.6 Q, 그죠? 누설 유량, 그죠? 1.6Q분의 뭐가 된다 말입니까? 1.6Q에다가 마이너스 0.6Q, 그죠? 0.6Q. 자,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것이 62.5%가 나온다.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62.5%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42번. 도시가스 측정 사항에 있어서 반드시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연소성을 측정해 주어야 되겠죠. 그 다음 압력을 측정해 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열량을 측정한다.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농도 측정이 답이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42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1번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사용 압력이 2MPa, 관의 인장 강도가 20kg/제곱미리일 때 스케줄 번호는 어떻게 되겠는가? SCH, 그죠? SCH, 스케줄 넘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스케줄 넘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수값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교재 풀이에서는 10으로 풀이를 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1000 곱하기 허용 응력분의 사용 압력 허사가 되는 것이다. 허사. 1000 곱하기 허용 응력분의 사용 압력. 다만 여기서 허용 응력의 단위하고, 그죠? 허용 응력, 사용 압력의 단위와 허용 응력의 단위는, 그죠? 똑같은 단위가 나와야 되겠다. 똑같은 단위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똑같은 단위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상수값은 1000이라고 하는 상수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000이라고 하는, 그죠? 1000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그죠? 허용 응력이다라고 하면, 허용 응력이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허용 응력이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표기를 하시면 되겠는가? 여기에서 스케줄 관의 인장 강도가 주어져 있죠. 그죠? 인장 강도 곱하기 허용 응력 안전율 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단위가 kg/제곱미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kg/제곱미리. 자, 그러면 사용 압력은 2MPa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MPa.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단위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메가파스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곱하기, 자,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메가파스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제곱미리를 우리가 제곱센치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죠? 1제곱센치라고 하는 것은, 그죠? 1cm는 우리가 10mm가 되기 때문에, 그죠? 100제곱미리.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1제곱센치라고 하는 것은, 그죠? 100제곱미리가 되는 것이다. 100제곱미리. 그래서 제곱미리하고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자, 그러면은 이 제곱센치를, kg/제곱센치를 우리가 메가파스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대기압에서 1.033이, 그죠? 1.0332. 단위는 kg/제곱센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0.101325, 그죠? 0.101325 메가파스칼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kg/제곱센치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자, 그 다음 메가파스칼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겠는가? 그죠? 이 값이 얼마 나오겠는가?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43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40이 되는 것이다. 그죠? 40. 스케줄 넘버가 우리가 40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4번 문제. 액조식 압력계에 사용이 되는 액체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된다. 모세관 현상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점도와 평창 계수가 작아야 한다. 온도 변화에 의한 밀도의 변화가 적어야 한다. 밀도의 변화가 적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질량값을 우리가 밀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45번. 과가스용 이연매 없는 용기에 내력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력비라고 하는 것은 내력과 인장 강도의 비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력비에 대한 정의죠. 이거 정의. 그죠? 이 내력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이다. 그죠? 내력비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가 묻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46번. 어떤 물질의 고유의 양으로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변함이 없는 물리량은 무엇인가? 화성에서 재나 달나라에서 재나 그 무게값은 우리가 질량값은 변화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답은 1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7번. 화합물 중에서 탄소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은, 자, 요거는 우리가 12g하고, 그죠?
더하기 32g. 전체가 우리가 44g 나갑니까? 그 중에서 뭡니까? 탄소는 12g이 나간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퍼센트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16이죠. 16. 전체가 16. 16 중에서 12 곱하기 100 이꼴은 얼마? 퍼센트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얼마가 됩니까? 이게 24에다가 4를 더하게 되니까 28g 분의 24g. 그죠? 곱하기 100이다. 이꼴은 얼마 나오겠다? 얼마 퍼센트. 그 다음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28이죠. 그죠? 이것도 28. 12g하고 더하기 16g 이렇게 더하니까 28g 분의 12g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퍼센트가 되겠다. 그래서 이 퍼센트 값 중에서 가장 그 값이 많이 나오는 것이 탄소 함유량이 가장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8번 문제. 수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밀도는 대단히 적다. 밀도는, 그죠?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질량, 그죠? 수소는 2g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22.4 세제곱미터 분의 2kg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밀도가 되는 것이다. 그죠? 수소의 밀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학 주기율표에서 보면 이 수소가 가장 무게가 작게 나가는 그와 같은 물질이 되니까 밀도가 가장 작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금속 재료를 취하시키지 않는다. 금속 재료를 취하시킨다. 자, 수소는 수소 취성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수소 취성을 일으킨다. 열 전달률이 아주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 전달률이 뭡니까?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대단히 크다. 삼중수소는 방사능을 갖는다. 그죠? 삼중수소는 방사능을 갖는다. 자, 요 문장이 옳은 문장이 되는 것이다. 그죠? 요 문장이 옳은 문장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 황화수소의 주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은 황화수소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H2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형광물질의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죠? 형광물질의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형광물질이라고 하면 빛을 우리가 투과시켰을 때 빛나 보이는 물질. 그죠? 빛을 우리가 투과시켰을 때 빛나 보이는 물질을, 그죠? 즉 다시 말해서 빛을 방출하는 물질. 그죠? 빛을 방출하는 물질. 빛을 방출하는 물질을 우리가 형광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햄펠법에 의한 가스 분석 시 성분 분석의 순서는 CO2, CmHn, O2, CO. 그죠? CO2, CmHn, O2, CO.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1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틸렌의 발생 방식이 아닌 것은 주수식, 투입식, 침지식. 요 침지식을 우리가 접촉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주수식이 있고 투입식이 있고 침지식. 이 중에서 투입식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자, 해답은 4번. 가열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자, 그 다음에 52번. 이산기체의 등온 과정에서 압력이 증가하면 엔탈피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죠? 엔탈피를 우리가 델타 H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델타 H라고 하면 CV DT가 되는 것입니다. CV DT. 양변에다가 우리가 적분을 시키게 되면 인테그랄, 그죠? 인테그랄 H 1분의 1 과정에서 2 과정, 그죠? CV에다가 인테그랄, 그죠? T는 1에서 2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온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서 T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온도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CV 곱하기 이것은 우리가 온도 변화가 없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 값은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이꼴 제로가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CV에다가 제로를 곱하면 그 값은 제로가 나오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변화시켰을 때, 엔탈피를 변화시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그죠? 1에서 2, 그죠? 1에서 2 과정이니까, 그죠? H2 마이너스 H1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H2 이꼴은 H1을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니까 H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탈피는 그 값은 우리가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53번 문제. 부양기구, 그죠? 공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맞죠?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끈으로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여기에 끈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여기에 사람이 타고 있는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는 모양. 이것을 우리가 부양기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 들어가는 이 가스가 무슨 가스가 들어가느냐? 자, 보통 질량이 굉장히 작은 헬륨 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수소, 그 다음에 헬륨 이렇게 되겠죠. 이 수소라고 하면, 그죠? 수소라고 하면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양기구 속, 그죠? 수소 대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죠? 수소 대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헬륨 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4번. 시아나수소를 충전한 용기는 충전 후 얼마 동안 정치해야 되는가? 움직이지 말고, 옮기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놔두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24시간 정치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단위는 무엇인가? 엔트로피다라고 하면 우리가 델타 S다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는데요. 그죠? 절대 온도분의 델타 H 값입니다. 이 델타 H라고 하면 엔탈피에 대한 개념이 되니까 엔탈피라고 하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을 우리가 엔탈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절대 온도의 단위를 우리가 K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K분의 킬로그램 분의 킬로칼로리. 자, 그러니까 K라고 하면 1분의 K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꼴은, 그죠? 이꼴은 우리가 4변을 곱해가지고 분모에 위치시킵니다. 4변을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K. 외변을 곱해가지고 분자로 가져오면 됩니다. 자, 4변을 곱해가지고 분모에 가져오면 되고, 외변을 곱해가지고 분자에 가져오면 되겠다. 자, 분자는 킬로칼로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답이 되는 것이다.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K. 해답이 되는 것은 4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죠? 56번 문제. 압축가스에 속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상태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 압축가스, 그 다음에 또 액화가스, 맞죠? 액화가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용해가스, 이렇게 우리가 크게 몇 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별을 해 볼 수가 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압축가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액화가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용해가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용해가스에 대해 해당이 되는 것은 C2, H2, 아세틸렌밖에 없죠. 그죠? 녹여서, 그죠? 용제에 녹여서 우리가 저장하는 가스는 아세틸렌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그죠? 액화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암산염이, 그죠? 암산염이, 그죠? 암산염이, 10%부, 그죠? 10%부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암자라고 하면 우리가 NH3를 가리키는 것이다. 산자라고 하면 C2H4O, 산화에틸렌을 가리키는 것이다. 염자라고 하면 Cl2, 이자라고 하면 CO2, C자라고 하면 HCN, P자라고 하면 C3H8개 프로판, 자, V자라고 하면 C4H10 부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염소는 우리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액화가스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탄산가스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CO2를 탄산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압축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산소가 압축가스에 해당이 되겠다. 그러니까 가스의 종류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태에 따라서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그죠? 두 가지만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그죠?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어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압축가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온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프레온은 우리가 불연성이다. 무색무취이다. 정발 잡열이 크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정발 잡열이 크기 때문에 냉동기, 냉매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레온 기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문제. 연소기의 연소 상태의 시험에 사용이 되는 도시가스 중에서 역화하기 쉬운 가스. 일단은 해답은 13A-2. 이것이 우리가 역화하기 쉽다. 그렇죠? 역화하기 쉽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여기에서 13A-1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불완전 연소하기가 쉽다. 그죠? 불완전 연소하기가 쉽다. 불완전 연소하기가 쉽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A-3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불어서 꺼지기 쉬운 가스가 되는 것이다. 그죠? 불어서. 꺼지기 쉬운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요 1이라고 하는 숫자, 불완전 연소하기가 쉽다. 2라고 하는 숫자, 역화하기가 쉽다. 3번은 불어서 꺼지기 쉬운 가스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것은 성능 시험을 하는 가스. 그죠? 성능 시험하는 가스. 성능을 시험하는 가스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이 58번 문제는 말입니다. 그죠?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별표를 하셔가지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기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 유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와 같은 내용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출제 범위에 따라서, 그죠? 그 가스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58번. 순수한 물 1k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순수한 물 1kg을 여기서 1도시라고 이야기하면 순수한 물 14.5도시에서 15.5도시로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것을 우리가 킬로칼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1kcal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BTU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킬로칼로리하고 BTU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1kcal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3.968 BTU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고, 이꼴은 2.205 CHU라고 하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순수한 물 1kg을, 그죠?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킬로칼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순수한 물 1파운드를, 그죠? 1도F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BTU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HU라고 하면 순수한 물 1파운드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CHU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1kcal다. 1칼로리다. 그죠? 1칼로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4.186, 그죠? 4.186 주울 값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앞에다가 K자를 붙이게 되면 1kcal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4.186 킬로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킬로줄하고 킬로칼로리의 단위.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전력의 단위 있죠. 그죠? 1kcal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1kcal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kW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860, 그죠? 860 kcal per hour 단위하고 똑같다. 맞죠? 자, hour를 왼쪽으로 넘으니까 1kWh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860 뭐하고 똑같다?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단위를 어떻게 우리가 환산할 수 있는가? 단위 환산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0번 문제. 피스톤과 보조 피스톤, 즉 다시 말해서 피스톤이 양 피스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양 피스톤, 즉 다시 말해서 피스톤이 두 개, 그죠? 피스톤이 두 개의 작용으로
상부에서 팽창기가 있는 액화사이클, 피스톤이 2개 있다라고 하면 필립스 액화사이클,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스톤이 2개 있다. 필립스 액화사이클이 되겠다. 자, 여기에서 60번 문제를 보면 우리가 클라우드 액화사이클 나왔었죠. 그죠? 캐스케이드 액화사이클 나왔었죠. 그 다음에 필립스 액화사이클, 이렇게 여러분께서 골고루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 유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이 2회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